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장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이 많이 나왔죠. 거진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한 분기가 지났는데 어떤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그 카페에도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트럼프랑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들이 좀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의 시야를 좀 흐트러뜨리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이런 분쟁들이 결과적으로는 해결될 것인가, 혹은 아예 끝까지 그냥 갈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뭐가 됐든 해결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일자를 시장에서는 뭐 다음 달 혹은 뭐,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속 곧 해결될 거다, 곧 해결될 거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희망과 어떤 실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가서 결국엔 얻을 수 있는 게 서로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직선으로 우상향 한다면 주가는 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변동성, 그 트럼프라는 변동성이 더해지면서 이것이 더 훨씬 커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경기 지표들을 또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오전 시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다음 달에 있을 G20에서 무언가 해결될지 안 될지, 혹은 연말에 될지 혹은 내년에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냥 변동성의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 한다면 평상시대로의 주가의 변동성이 이 정도이라면 트럼프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으로 경기를 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들을 조금 더 둔감하게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는 고평가 영역도 아니고요, 저평가 영역도 아니고 적정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일단은 크게 먼저 보면 저는 그 우리 지수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020년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이탈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확실히 이탈하는 느낌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리스크도 있고,
S&P 500의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실적들에 대한 어떤 애매한 부분도 약간 있거든요. 분명히 지난 분기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는데, 혹은 1분기가 거의 바닥인 느낌들이 많아요. 실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의 1분기가 바닥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실적의 바닥을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가고 나중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실적의 바닥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적의 상승으로 확정된 어떠한 실적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요. 이 시간 동안에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수급적인 면을 제외하고서 우리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지표들을 보면 전혀 뭐 이렇게 문제돼 보이는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역시도 실적들을 이렇게 보면 1분기가 바닥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미리 주가들이 다 흘러내렸던 것들이 많고, 오히려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쪽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월간 차트로 볼 때 이렇게 높은 고점이 아닌 이런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코스피가 2000 이하를 깨기가 이제 당분간은 아주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구간은 도망갈 구간은 아니고요. 도망간다면 2018년도의 이 초나 2017년도의 말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참 다 빠지고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런 초입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때 도망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약간 좀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지수가 당분간 좀 이렇게 어떤 추세보다는 박스권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수급을 보면 대형주 쪽에 매도세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시장이 분위기가 좀 좋았지만 확실히 코스피 대형주 쪽은 매우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잡아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이 잡아지려면 일단 환율이 꺾여야 된다고 봐요. 환율이 꺾이지 않는 이상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좋지 않은데요. 파생 시장에서 이 변동성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박스권으로 시장이 앞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그리고 오늘의 어떤 시장을 보고 이게 지금 너무 지저분하죠? 좀 이렇게 해서 볼게요. 오늘의 시장이 이게 진짜 바닥인가? 라는 어떤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S&P 500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분명히 약간의 반등 정도의 느낌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우리 시장도 분명히 어제 오늘 바닥에서의 어떤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만, 아직은 진짜로 시장의 참가자들이 확신하는 이런 정도의 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중에 일어나는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아직은 합리적이다. 다만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만들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에서 이탈해서 추세를 만들지, 혹은 그냥 얼마 이후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그냥 바로 추세를 만들지, 혹은 아직은 결정된 건 없어요. 다만 이 하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포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은 정말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될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반등은 아직 추세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어떤 부분에서의 더 이상 빠지지는 않으려나 정도로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일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들을 좀 분기 종목들을 좀 쭉 봤는데요. 일단은 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좀 거칠게 종목을 추려 보니까 딱 100개 정도의 종목들이 일단 아주 좋은 종목들,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실적에 걱정이 없을 정도의, 그리고 ROE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상장사 2,000개 중에서는 매우 훌륭한 종목들로 일단은 추려봤고요. 추렸더니 이거를 다 올려드리는 게 이거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추스릴 수 있을지를 이번 주까지 좀 더 보려고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조금 더 추스릴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순위의 종목들이고 2순위의 종목들로는 한 60개 정도의 종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분기 실적과 지금과 조금 뭔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은 뭐냐면, 이 종목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래 실적까지 고려한 것이거든요. 지금의 어떤 관심 종목들은. 그랬을 때 보면 확실히 대형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형주 혹은 뭐 조금 작은 종목들, 중형주의 우량한 종목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1분기가 이제 실적이 바닥권으로 보이는,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하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괜찮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종목들을 조금 더 추스려서 이번 주 안에는 최대한 좀 줄여서 올리고, 그 종목으로 일단은 카페에다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카페에다가 그냥 쭉 만약에 뭐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4번 종목 쭉 그냥 나열하려고요. 나열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요. 이 회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뭐 리포트가 나오든 뭐 차트의 모양이든 수급이든 뭔가 기사 내용이든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같이 갈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뭔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제하겠죠. 제하고 새로운 어떤 신규 종목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떤 볼린저 밴드의 어떤 중심선 정도에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요. 그것들은 바닥에서 사서 변동성을 시간으로 극복하면서 좀 길게 갈 수 있게끔 이런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업종들이 좀 올랐는데요. 특히 의미 있게 가장 많이 올랐던 ETF는, 오늘 업종 ETF는 2차전지 ETF인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오늘 가장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 쪽에서 분출한 것들이 많은데요. 꽤 많아요. 이거 종목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 2차전지라는, 이 산업이, 그러니까 향후 뭐 2, 3년 정도 성장성을 좀 의심하지 않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2차 전지 쪽일 텐데요. 여기가 지금 산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진짜 대장인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떨어져 나갈 애들은 나갈 것이고 더 치고 갈 애들은 갈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경제적 해자는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세의 어떤 강도는 ROE로 볼 수 있을 테고.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의 진짜 대장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매매할 수 있다면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 ETF를 저는 한 중장기로 보고 6개월 이상이겠죠. 6개월 이상을 보고 지금이 낮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낮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안전성이 있겠지만 조금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직장인들에게는 적립식으로 하기에는 매우 좋은 이런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거래량 없는 반등을 했긴 했는데요. 수급도 그렇게 좋은 모습, 현물의 수급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그러나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드는 종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하루로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역시도 진짜 바닥이라고 보여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 종목의 이야기는 사실 좀 오늘 할까라고 고민했다가 오늘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종목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대부마그네틱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대부마그네틱이라는 회사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기대감을 뭐라고 할까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컨센서스만큼의 수준의 어떤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23%,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증가가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23%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부마그네틱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우려가 뭐였었냐면, 이 대보가 이제 공모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탈철 위탁 생산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 이 회사의 플러스 알파였었거든요. 플러스 알파였고, 와, 이거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탁 생산. 근데 이게 좀 늦춰지는 건지 아예 취소되진 않았을 것이고, 왜냐면 그걸로 공모 자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대보마그네틱은 원래 좋은 회사야. 앞으로도 이만큼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애였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사업을 더 하겠다.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회사에서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 정도 나와야겠지.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실적에 아주 높았던 어떤 예상 기대치만큼의 실적은 나왔으니까요. 문제될 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강하게 증가하는데도 주가는 거꾸로 빠지는 애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저는 매수가 좋아 보인다라고 봐요. 매수가 좋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바닥권에서는 항상 V자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한두 번의 바닥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윌리엄 오닐이 말할 때 보면 시세의 시작점은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좀 들어 올라가고 거기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경우에는 요런 자리들 있잖아요. 아주 시세가 분출하기 일부 직전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추세 매매를 하는 경우이고 이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좀 타이트하게 한 7, 8% 정도로 정해놓고 하는 매매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때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바닥권에서 만약에 들어왔다면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온다면 시세에 분출하기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시간 투자의 이 바닥은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자들은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는 요령이고요. 시세가 터지기 일부 직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손절을 이게 정하고 하는 매매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요령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더 타이트하게 실적을 계속 좀 봐서 지금 100개 정도, 100개, 그러니까 1순위 100개, 2순위 60개 정도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금요일까지 좀 확정적으로 실적을 좀 올리고 카페에다가 이제부터 시작을 쭉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는 종목들은 아주 예전에 그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보면 아주 강한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남들보다 아주 싸게 거래될 때, 그러니까 즉, 뭐 ROE로 표현해도 되고요. ROE가 아주 강한 회사가 뭐 PR이 낮을 때, 혹은 뭐 PBR이 낮게 거래될 때, 이럴 때 공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싸게 거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똑똑합니까?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싸게 거래되는 종목은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S&P 500을 한 번만 보면, 분명히, 좀 무섭게 생각했던 어떤 이런 헤드앤숄더의 어떤 초입의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해요.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무너질지, 혹은 반등 이후에 다시 추세를 잡고 위로 갈지 아직까지도 명쾌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명쾌하진 않은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노이즈라든지, 아주 고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시장의 대폭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방심할 때에 폭락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이런, 매수가 오히려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생 시장이 지금 매우 혼탁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아주 강한 놈은 아주 강할 것이고 관심 못 받는 애들은 아주 관심 못 받을 것이고 좀 이렇게 나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 시장도 이게 뭐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거래량이 아직 보여지진 않아요. 명쾌한 거래량이 보여지진 않고 ETF 레버리지를 봐도 심리적 거래량이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뭔가 다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다만 크게 보면 지금은 우리 시장의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좋은 종목을 보유한 다음에 그 변동성은 시간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